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10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이 아니겠느냐, 이런 감성 섞인 말로 말장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의 거짓말과 폐악질들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대표적 사퇴와 출마 선언에 맞춰서 펜앤마이크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가장 못할 것 같은 후보가 누구일 것이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이 자랑스럽게도 가장 못할 것 같은 후보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잘할 것 같은 항목에 대한 질문도 항목도 포함시켜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제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 욕설, 정치 보복, 이런 항목들을 포함시켜서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물었으면 이재명이 6관왕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경제나 외교, 안보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재명이 이런 핵심 분야에 대해서 가장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9일과 1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외교, 안보 분야의 문제를 가장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물은 결과 이재명은 경제에서 37.7%, 외교에서 38.8%, 안보에서는 무려 41.1%로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세 항목 모두 2위와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경제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재명은 오직 퍼주기, 공짜 시리즈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표만 생각하다 보니 걸핏하면 현금 살포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어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현금 25만 원씩을 살포할 돈이 있다면 집에 있는 사람에게 퍼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도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체불 임금자부터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왜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은 물론이고 소위 약자를 생각한다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 비판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출마사에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키워드로 한 경제성장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도록 하는 쌍법 개정안, 농업을 망치는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그야말로 애원하다시피 했던 주 52시간제 예외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로 내몰기 위해서 무려 29차례의 줄탄핵을 통해서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았습니다. 원래 예산안도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당의 폐악질로 경제는 0%대 성장으로 추락했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국민의힘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외교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쉐쉐만 하면 된다는 말은 아마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을 넘어 혐일 감정을 조장해왔습니다.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반미 반일 종북 친중이 이재명의 외교 정책의 근간입니다. 그래놓고 이재명은 오늘 또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입으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이재명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바로 그 시간에 민주당 대변인은 또 한덕수 대행에게 친일 프레임 씌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을 놓고 해방 전후 친일파의 행태에 비유했습니다. 노정면 대변인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친일파의 덕세를 못 막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해방 직후 친일파 잔존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똥입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걸핏하면 이런 친일몰이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까? 참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원하는 바를 이룬다면 곧바로 한미일 협력은 아마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팽개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손을 내밀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번 탄핵 찬성 집회 때는 종북단체와 손을 잡았죠. 그랬는가 하면 중국인들도 대거 집회에 동원한 흔적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어쩌면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미국에는 아예 발을 디디지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에 달라붙을 이재명을 아예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라고 외구 타령만 해온 이재명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은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김정은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재명은 천안함 폭침설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 이런 어정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김일성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주적일 것입니다. 아마도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할 곳이 중국 아니면 북한일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쉐쉐부터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이재명을 만나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전 지역, 모든 성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높은 광주 전남북에서도 경제 34.9, 외교 30.2, 안보 30.2%로 가장 못할 것 같은 사람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재명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에서도 경제 34.4%, 외교 34.9, 안보 35.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무슨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대체로 30% 초반대의 지지율로 현재까지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기는 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항공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등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에서 이재명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높은 3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은 48%인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3분의 2에 불과한 32%에 그쳤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 가운데 3분의 1은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호감도는 지지율의 2배 가까운 62%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비호감도는 무려 5%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도 물러갔으니 이제 이재명 너도 그만 사라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62%의 비호감도를 무슨 수로 극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 응답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재창출 응답은 4%포인트 상승해서 37%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펜앤마이크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전 장관의 37.8%에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6.7%로 깜짝 2위로 급부상했습니다. 범여권 전체 적합도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19.4%로 1위, 유승민 전 의원이 9.8%로 2위, 그리고 한대행이 8.8%로 3위에 올랐습니다. 한대행이 이처럼 치고 올라오는 것은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10수명에 달하죠. 그 가운데 이들을 못 믿었게 생각하는 국민 여론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년간의 공직 경력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그리고 또 미국 통으로서의 위기에 처한 한미 관계를 잘 풀어나갈 것이란 기대감,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과단성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후보별 지지도를 보면 김문수 37.8, 한덕수 16.7, 홍준표 12.4, 한동훈 10.3, 오세훈 9.1,
안철수 4.0, 유승민 2.2, 이철우 0.8 등이었습니다. 한대행은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기관의 MBS 조사에서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잘못할 것이다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대행의 여론이 상승세를 타자 국민의힘 호남 위원장들이 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대행은 전북 전주 출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권한 대행만이 분열을 넘어 상생으로 갈등을 넘어 동서통합으로 나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호남의 상징성과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지닌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힘이 전국적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출신의 보수진영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정치의 구심점을 잃은 지역민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대행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수치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의 머리가 점차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탄핵을 해서 오히려 몸집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